바이오 기업은 일반적인 제조업과 달리 신약 개발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몇 가지 특징을 가진 그런 기업에 주목하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첫 번째 종목은요, 바이오 의약품 위탁 생산이라고 하는 안정적인 사업 모델을 통해서 꾸준한 매출과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 두 번째 종목은 글로벌 기술력 입증한 기업이고요. 머크의 기술을 이전하면서 K바이오의 기술의 잠재력을 전 세계에 증명한 기업이죠. 기술력이 주가에 온전히 반영되는 과정이 아직까지도 좀 진행이 되고 있다. 세 번째 종목은 이중항체 같은 차세대 바이오 기술을 통해서 성공하게 되면 큰 폭의 주가 상승은 충분한 그런 잠재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다. 알테오젠, 삼성바이오로직스, ABL 바이오 등 바이오 주식들의 상승세가 눈에 띄었는데요. 최근 바이오 상승세의 원인은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최근에 바이오 시장의 상승은 특정 기업의 어떤 개별 호재를 넘어서요, 복합적인 긍정적인 요인들이 결합된 결과다. 그래서 상승세의 핵심 원인을 좀 몇 가지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기술 수출이라든지 또는 파이프라인 가치의 재평가가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바이오 기업들의 가장 강력한 성장 동력은 아무래도 성공적인 기술 수출이잖아요. 최근에 에이베이바이오 같은 경우에 글로벌 제약사 GSK하고 4조 원대의 기술 수출 계약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주가가 이제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을 했죠. 개발 중인 어떤 신약 파이프라인의 잠재력을 어떤 시장에서 굉장히 높이 평가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신약 개발 모멘텀하고 임상 성공에 대한 어떤 기대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꾸준한 R&D를 통해서 신약 개발 진행 상황은 바이오 기업의 미래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HLB 같은 경우에 올해 1분기에 전년 대비해서 한 50% 증가한 140억 원 정도의 R&D 비용을 투자하면서 신약 상업화에 총력을 좀 기울이고 있고, 셀비온 같은 경우에도 머크하고의 병용 임상 전략이죠. 주가가 굉장히 크게 강세를 보였으니까요. 그러면서 임상 성공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 주가에 크게 반영하고 있죠. 세 번째는 글로벌 제약사하고의 협력인 것 같아요. 글로벌 빅파마하고의 협력을 통해서 국내 바이오 기업들의 기술력이라든지 또는 바이오 기업들의 어떤 신뢰도 입증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이 글로벌 제약사하고의 협력인데, 셀비온이 머크하고 키트루다 병용 임상을 통해서 유한양행 그 렉나자를 뛰어넘는 성과를 기대하고 있거든요. 긍정적인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국내 바이오 기업들의 잠재력을 보여주는 정말 중요한 사례거든요. 이런 협력은 자금 확보는 물론 신약의 글로벌 시장 진출 가능성 굉장히 높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번째는 긍정적인 뉴스하고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인 것 같아요. 일부 기업들이 이를 통해서 특정 어떤 이슈를 통해서 강세를 좀 보였고, 특히 이제 동국생명과학이 100%의 무상 증자 결정 소식을 통해서 급등을 했고,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도 오늘 녹화하는 날이 8월 4일인데 물론 이제 많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경구형 GLP-1 신약 개발 소식으로 7월 달에만 2배가량 상승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개별적인 긍정적인 소식들이 투자 심리를 자극을 해서 바이오 섹터 전반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어떤 그 효과를 좀 가져왔다. 다섯 번째, 마지막은 시장 불확실성 속에 대체 투자처의 어떤 부각도 하나의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증시의 불확실성이 커질 때 바이오 같은 독자적인 기술력이라든지 성장 동력을 가진 섹터는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할까요? 또는 매력적이다고 할까요? 이런 안전하고 매력적인 어떤 투자처로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 기업들의 펀더멘탈이 더욱 중요하게 평가가 되는 그런 이유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최근에 바이오 주식의 상승세는 단순히 시장 전체의 흐름을 따른 것이 아니라 개별 기업들의 차별화된 기술력과 그리고 성공적인 기술 수출, 그리고 신약 개발이라고 하는 본격적인 가치에 대한 시장의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편 작년 큰 상승세를 보여준 알테오젠과 유한양행 등의 바이오 주식은 이제 고점이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대표 바이오 주식 앞으로 더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고 보시나요?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면 최근에 바이오 대장주들의 상승은 과거하고의 성격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단순한 기대감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현실적인 어떤 성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핵심이죠.
그러니까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피하 주사 제형 변경 기술인 하이브로자임 플랫폼의 어떤 상업화 성과라든지 이거하고 직결된 부분들이거든요. 특히 이제 머크하고의 기술 이전 계약이 최종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하는 소식을 통해서 수조 원에 달하는 그 마일스톤 현실화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기대감. 아직 그 이 기술이 적용된 바이오시밀러가 미국 FDA 허가를 받지 않은 그런 상황은 물론 맞지만 향후의 허가라든지 시장 진출에 따른 막대한 로열티 그리고 추가 마일스톤 이걸 통해서 주가의 상승 여력은 좀 남아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기술력이 주가에 온전히 반영되어져 가는 과정이 여전히 이 알테오젠에 진행 중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 그 렉나자죠. 자사의 신약인 렉나자 폐암 신약인데요. 이게 성공적인 글로벌 시장 진출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현재는 좀 남아 있는 것 같고요. 임상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효능이라든지 그리고 안정성을 통해서 글로벌 블록버스터의 신약으로 등극할 잠재력을 좀 인정받지 않았을까 싶고, 물론 이제 렉나자가 미국이나 유럽 같은 주요 시장에서 본격적인 매출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향후에 실제 시장 침투율이라든지 그리고 판매량 데이터가 주가 상승에 정말 중요한 동력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요. 신약이 창출할 막대한 매출이 주가에 본격적으로 반영될 여지는 아직 좀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한양액이라든지 알테오젠을 좀 보게 되면 사실은 뭐 상승 여력의 핵심 변수는 한 세 가지 정도로 상승 여력에 대한 부분들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임상 결과라든지 또는 기술 수출에 대한 부분들이 첫 번째인 것 같아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 머크하고 계약 외에도 다른 글로벌 제약사들하고의 추가 계약 가능성 열려 있고요.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도 렉나자의 실제 글로벌 판매 데이터라든지 또는 그 새로운 임상 파이프라인의 성공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충분히 있어 보이고요. 두 번째는 글로벌 시장에 있어서의 금리 환경이에요. 바이오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게 금리 환경이거든요. 근데 현재처럼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좀 많이 열려 있는 이런 부분들이면 금리 인하 기대감을 유지하는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경쟁이 좀 심화되고 있는 시장 선점 여부인 부분들인데요. 그러니까 유사한 기술을 갖고 있는 경쟁사들의 어떤 출현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그래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는 것, 그로 인해서 뭐 장기적인 주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충분히 결정이 되는, 여기 독점적인 지위,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도 충분히 체크해 볼 필요가 좀 있어 보일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바이오 산업은 견고한 성장 동력이라든지 다양한 기회를 품고 있죠. 알테오젠이라든지 유한양행 같은 대표 주식들이 이미 고점이라고 단정하기보다는 기업별 어떤 신약 개발 현황이라든지 기술 수출에 대한 어떤 성과 그리고 전반적인 산업 트렌드를 좀 면밀히 분석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ADC라든지 CGT 같은 새로운 모달리티 분야의 성장도 기대를 좀 하고 있고요. 관련 기술력을 갖춘 기업들에 대한 어떤 심층적인 분석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변화 흐름 속에서 유망한 투자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바이오 종목들은 정말 충분한 공부가 좀 필요한 종목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이오 주식들의 주가 상승세 지금이라도 사야 할까 고민하시는 분들께서는 바이오 주식 지금이라도 사도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바이오 주식을 지금이라도 사야 하는 이유는 주가가 올랐기 때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사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건 가장 좀 위험한 투자 방식이고요. 하지만 바이오 시장의 펀더멘탈 회복에 대한 믿음을 좀 가지고 또 냉철한 분석을 통해서 확신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이라도 저는 투자해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최근 바이오 시장의 상승세는 묻지마 투자가 아니라 실질적인 어떤 성과 그리고 기대감이 결합이 돼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투자하려고 하는 기업이 정말 과연 진짜인지 아니면 그저 테마에 엮여 있는 것인지를 좀 구분하실 필요가 좀 있어 보이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투자를 하기 전에 고려해야 될 어떤 전략을 좀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기술력이라든지 파이프라인이 정말 진짜인지, 투자하려고 하는 그런 기업의 기술이 정말 혁신적이고 그리고 그 기술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은지 따져보셔야 된다는 거죠.
임상 단계가 어디까지 진전되었는지, 그리고 그 임상 결과가 시장의 기대를 충족하고 있는지를 꼼꼼히 좀 따져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알테오젠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단순한 기술력이 아니라 글로벌 빅파마하고의 기술 이전이라고 하는 현실적인 성과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 주목해 볼 필요가 좀 있어 보이는 거죠. 두 번째는 물론 이제 바이오 종목들이 재무 건전성이 그렇게 좋지 못할 거예요. 근데 재무 건전성이라든지 사업 모델이 정말 지속 가능한 사업 모델인지에 대한 여부도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에 막대한 R&D 비용이 이제 소요가 되거든요. 그 안정적인 매출처를 통해서 이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건지, 혹은 충분한 현금성 자산을 갖고 있는 건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요. 무리한 유상증자 같은 거, 또 주주가치 희석될 위험 굉장히 높거든요. 예를 들어보게 되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부분들은 바이오 의약품의 위탁 생산하는 기업이잖아요. 이런 바이오 의약품 위탁 생산하는 기업은 안정적인 사업 모델을 갖춘 그런 기업이고, 시장 변동성에도 흔들리지 않은 재무 건전성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재무 구조 갖고 있는 이런 종목들 유심 있게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좀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는 글로벌 경쟁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내 시장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미국에서의 FDA 승인 같은 글로벌 인정을 받은 잠재력이 있는지, 아니면 정부의 바이오 산업 육성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인지 투자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체크하실 필요가 있고, 유한양행의 예를 들어보면 유한양행의 신약이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공적인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 또는 ABL 바이오의 이중항체 기술이 글로벌 빅파마하고 경쟁할 수 있는지를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바이오 산업은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처는 맞습니다. 묻지마 투자는 지양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개별 기업의 펀더멘털을 깊이 있게 좀 분석하실 필요가 있겠고, 더 나아가서 바이오 종목들 당연히 분산 투자하셔야 되는, 그래서 위험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특히나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서 투자하는 현명한 전략이 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이오 투자 어떤 종목을 주목해야 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요. 투자를 해야 하는 바이오의 특징은 무엇이고, 현재 눈여겨볼 바이오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바이오 기업은 일반적인 제조업과 달리 R&D의 중요성이 매우 크거든요. 그리고 이제 성공이라든지 실패의 결과를 통해서 극명하게 주가의 흐름은 갈리거든요. 그러니까 고위험, 고수익,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죠. 따라서 이제 신약 개발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몇 가지 특징을 가진 그런 기업에 좀 주목하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술력이라든지 파이프라인의 진짜, 두 번째는 안정적인 수익 또는 튼튼한 재무 구조, 또는 글로벌 경쟁력 또는 글로벌 파트너십, 이런 걸 토대로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거나 저는 관심 가져볼 그런 기업 한 세 종목만 말씀 좀 드려보면, 첫 번째 종목은요,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아마 눈치채신 분들 계실 거예요. 바이오 기업의 맏형이죠. 안정적인 성장성, 규모의 경제를 갖춘 기업이니까요. 바이오 의약품 위탁 생산이라고 하는 안정적인 사업 모델을 통해서 꾸준한 매출과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 신약 개발의 리스크를 해지하는 그런 기업이죠. 그리고 글로벌 생산 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있는 바이오 투자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안정적인 종목이 저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다라고 말씀드리면서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출발점을 우선 이 검정색 라인 아래에서 올라오는 그 구간을 좀 놓고 보게 되면, 아래에서 검정색 라인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좀 많이 올라왔죠. 그렇게 출발했었던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크게 상승하고, 그리고 나서 거즘 검정색 라인 부근에서 눌림이 일어났고, 그리고 다시 한번 재차 상승이 나오고, 지금은 검정색 라인 부근에 계속 눌림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이렇게 검정색 라인 부근에서의 눌림이 진행되는 이 구간에서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조금씩 모아가도 될 만큼 굉장히 강력한 바이오 종목 중에서의 맏형격인 삼성 바이오로직스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우선은 바이오로직스의 실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매출 부분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왜 매출 부분을 말씀드리냐면, 적어도 안정적인 매출이 매년 2024년보다 2025년이 한 25% 정도 증가했고요.
그리고 2025년보다 2026년이 한 16% 증가하고 2026년보다 2027년은 14% 정도 증가하는, 그러니까 20%, 15%씩 계속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 저는 굉장히 좋은 기업이다라고, 바이오 쪽에서의 이렇게 매출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종목은 많지 않거든요. 근데 안정적인 매출을 좀 보이고 있는 기업이 상선 바이오로직스이기 때문에 관심권에 좀 둘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두 번째 종목은 알테오젠입니다. 글로벌 기술력 입증한 기업이고요. 피하 주사 제형 변경 기술을 통해서 머크의 기술을 이전하면서 K바이오의 어떤 기술의 잠재력을 전 세계에 증명한 기업이죠. 이제 향후에 계약 완료라든지 추가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좀 남아있는 기업이고, 기술력이 주가에 온전히 반영되는 과정이 아직까지도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알테오젠도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알테오젠이라고 하는 기업도 마찬가지로 상승이 크게 전개된 이후에 눌림이 진행되고 있는 눌림 자리가 검정색 라인 부근에서 계속 눌림이 진행이 되고 있죠. 그리고 요번에 아시겠지만 주가의 흐름이 지난 8월 1일 금요일 날 급락을 하면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많이 빠졌는데요. 역시나 알테오젠도 빠지는 그런 구간에 있는데, 크게 주가 모양을 그려보면 저는 요 녹색이 60일선이고 그 밑에 있는 게 120일선이거든요. 그래서 61선과 121선 부근에 오면 한번 추가적인 매수가 들어갔으면 좋겠고, 욕심을 부려서 검정색 라인 부분까지 안 올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온다라고 하면 두 번째 매수를 이렇게 분할로 해서 한 번, 두 번 이렇게 나눠서 매수를 좀 하면, 알테오젠 같은 종목은 굉장히 기술력이 너무 좋거든요. 그리고 추가 마일스톤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상승 흐름으로 다시 그 전개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은 그런 종목이 알테오젠이 아닐까라고 설명을 좀 드려보고요. 세 번째 종목은 ABL 바이오죠. 차세대 파이프라인을 보유한 혁신 기업이니까요. 이중항체 같은 차세대 바이오 기술을 통해서 퇴행성 뇌질환 같은 난치병 치료제 개발에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어서요. 이런 기업도 리스크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성공하게 되면 큰 폭의 주가 상승은 충분한 그런 잠재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ABL 바이오도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부터 ABL 바이오도 역시나 검정색 선에서 계속 눌림을 진행을 하고 있다가 그죠? 올해 상반기에 크게 상승이 전개됐었던 이런 구간이 놓여져 있는데요. 저는 ABL 바이오도 요번에 요 정도 부분까지는 좀 내려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건 어떤 거냐면 보시는 것처럼 앞선 구간에서 지지를 했었던 가격대, 두 가격대가 좀 보이는데 이 두 가격대가 6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6만 원 정도까지 좀 혹시 내려온다라고 하면 ABL 바이오 같은 이런 종목도 6만 원 내외 정도 부근에서는 매수가 좀 진행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많은 분이 바이오에 투자하고 싶지만 많이 올라 투자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떤 전략으로 바이오 투자를 하면 좋을까요? 바이오 산업은 인류의 어떤 건강이라든지 생명에 직결된 미래 핵심 성장 동력이잖아요. 그러면서 첨단 기술의 집약체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 신약 개발에는 막대한 시간이라든지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성공 확률도 굉장히 낮아서 죽음의 계곡을 지나야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산업이 바이오 산업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임상 결과라든지 또 인허가 여부 같은 개별 이벤트에 따라서 주가가 폭등하거나 또는 급락하는 그런 변동성을 좀 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신적인 신약 개발에 성공할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인류 삶에 크게 기여를 하는 동시에 또 엄청난 기업의 가치 상승으로 고수익을 보장하는 매력적인 투자처인 것 같아요. 현재 바이오 주식이 사실은 많이 올랐다라고 하는 불안감은 분명 합리적일 수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만큼 산업의 성장성이 시장에서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전략을 통해서 현명하게 좀 접근하실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첫 번째는 기업의 본질을 꿰뚫어 보자.
그러니까 단순히 예전처럼 바이오 종목들 소문에 휩쓸려서 이게 좋대더라 해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기업이 갖고 있는 어떤 핵심 역량이라든지 미래 성장성을 철저히 좀 분석하는 거죠. 독보적인 기술력이라든지 파이프라인 당연히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떤 그 혁신적인 기술, 예를 들면 ACD라든지 R&D 치료제라든지 또는 유전자 가위 기술 같은 이런 기술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찾아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개발 중인 파이프라인이 어떤 그 의료 수요를 해결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지도 좀 파악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임상 단계가 높아질수록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파이프라인의 임상 진척 상황도 당연히 주시해 볼 필요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체크해야 될 부분은 계속 강조하지만 재무 건전성, R&D 역량, 여기 부분도 빼놓으면 안 될 수 있는 충분한 R&D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어야, 그래야 오랜 기간 투자했었을 때 그 투자에 대한 역량이 살아날 수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캐시번이라고 해서 자금 소진에 대한 속도도 신약 개발을 좀 뒷받침할 수 있는 재무적 여력도 반드시 분석을 좀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글로벌 파트너하고의 기술 수출 이력도 체크해 보실 항목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글로벌 파트너하고의 협력, 대규모 기술 수출 같은 이런 부분들이 글로벌 기업하고의 협력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건 우선 검증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향후에 추가적인 기술 계약이라든지 상업화 성공의 중요한 시그널이 될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는 분산 투자로 위험 관리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오 종목은 개별 기업의 리스크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 분산 투자 저는 필수적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특정 종목에 대한 의존도를 좀 낮추셨으면 좋겠고, 여러 잠재력 있는 바이오 기업에 나눠서 투자하면 특정 기업의 실패로 인한 손실 위험 줄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바이오 섹터에 대한 비중을 전체 포트폴리오의 어떤 일정 부분을 좀 제외하고는 다른 안정적인 산업이라든지 또는 다른 산업군에 분산 투자하는 전략도 현명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바이오 투자는 단순히 대박을 노리는 도박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명확한 투자 철학을 가지고 꾸준한 학습 그리고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서 미래 가치를 선별하고, 특히나 이제 바이오 종목들은 인내심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려면 현명한 종목을 골라야 된다. 그래야 인내심 있게 끝까지 가져가실 수 있거든요. 더더군다나 최근에 바이오 종목들이 많이 올랐거든요.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근데 동시에 우리가 미래 성장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의미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철저한 분석과 위험 관리 전략을 통해서 바이오 산업의 성장이 가져다 줄 어떤 투자 기회를 성공적으로 잡으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바이오 투자는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짧은 시간에 크게 오르기도 하지만 짧은 시간에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경우도 많은데, 바이오 투자의 불안함을 느끼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최근 바이오 주식들이 큰 상승세를 보였지만 많은 분들이 그와 함께 바이오 투자의 그 높은 변동성에 굉장히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더라고요. 짧은 시간 내에 큰 수익을 안겨주기도 하지만 단 하나의 임상 실패 소식으로 주가가 폭락하는 이중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런 불안감은 저는 당연하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이 불안을 방치하면 투기성 접근인 거잖아요. 투기성 접근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 바이오 투자의 본질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불안감을 관리하면서 성공적인 투자를 이어갈 수 있는 핵심 전략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마지막으로 첫 번째는 기대감이 아니라 기업의 본질 가치를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이오가 뜬다더라 같은 기대감만으로 투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기업이 독창적인 어떤 기술, 그러니까 플랫폼 같은 그런 기술을 가졌는지, 또는 개발 중인 신약 파이프라인의 기술력이라든지 임상 데이터, 아니면 해당 신약이 타겟하고 있는 시장 규모, 경쟁 환경 같은 냉철하게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많은 분석가들이 올해 글로벌 제약 바이오 산업이 인공지능하고 접목돼서 신규 모달리티 개발 등을 통해서 굉장히 크게 성장할 거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기업의 기술 경쟁력의 중요함, 굉장히 시사하는 그런 대목으로 해석이 가능하고, 기업의 펀더멘탈을 이해할수록 불안감은 굉장히 줄어들 수 있으니까요. 반드시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단기 변동성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을 유지하시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바이오 투자는 씨앗을 심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농사와 같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임상 진행 상황이라든지 또는 기술 수출 여부는 단기 주가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치겠지만 궁극적으로 기업의 가치를 결정하는 건 성공적인 신약 개발이라든지 상업화잖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주가 등락에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기업의 어떤 목표 달성을 꾸준히 확인하면서 긴 호흡으로 지켜보시는 지혜가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바이오 투자는 단기적인 트레이딩이 아니라 기업의 성장 여정에 동참하는 장기 투자라는 마음가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꾸준히 공부해야 되죠. 그리고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경청하시라. 그러니까 바이오 분야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거든요. 그러니까 뉴스라든지 증권가의 보고서, 전문가들의 특강 이런 걸 통해서 끊임없이 학습하고 이해를 좀 넓히실 필요가 있겠고요.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내용 같은 부분들은 관련 전문가들의 어떤 분석이라든지 조언을 귀담아 듣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는 만큼 위험은 줄어들고 아는 만큼 기회는 더 명확해지니까요. 바이오 투자에 대한 불안감은 본질적으로 사실은 잘 모르는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 같아요. 이제부터는 막연한 불안감에 갇히기보다는 바이오 산업의 특성을 정확하게 좀 이해하고 투자하려고 하는 기업의 가치를 좀 깊이 있게 분석하실 필요가 좀 있겠고요. 철저한 위험 관리 전략을 세우는 지혜로운 투자가 진행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요. 바이오 산업은 인류의 난제를 해결하고 끊임없이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의 물결 속에서 불안감을 확신으로 바꾸고 기회를 잡는 건 바로 여러분들의 학습 그리고 인내에 달려 있다. 전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내용 관련되어 있는 분야는 저희 같은 전문가들이 특강을 통해서 말씀 좀 드려볼 겁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수박 겉핥기식으로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특강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종목에 대한 전략을 세우셔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전략 투자를 통해서 성공적인 투자가 진행이 될 건데요. 8월 10일입니다. 이번 주 일요일 저녁 8시에 제 특강이 또 준비가 됐습니다. 무료입니다. 단 유튜브에서 공개로 하지 않고 비공개로 유튜브에서 진행을 할 거고요. 마지막에는 10배거가 될 가능성이 높은 종목까지 콕 집어 드릴 테니까요.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만 할 겁니다. 유튜브 통해서 8월 10일 일요일 저녁 8시에 저와 함께 만나 뵈면서 그 시간을 통해서 많은 것 여러분들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